이번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감청 영장을 들고 압수수색을 해왔을 뿐 감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영장 청구와 발부 관행이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영장. 올해 발부된 것을 보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가운데 101건이 여기에 해당하고 중앙지검이 발부받은 58건 가운데는 57건이 역시 국보법 위반 관련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마약 사범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감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만큼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사이버 실시간 감청의 불신 커지게 된 것일까요? 검찰은 사이버 메신저 내용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가까운 포괄적인 감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시간 감청으로 인식되면서 불신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보법 위반 사건 피의자 홍모 씨의 경우 감청 대상으로 집에 설치된 유선 전화와 인터넷 회선이 포함되어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적혀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카카오톡 내용은 국정원 보안 메일로 수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감청 기간. 카톡 대화 내용은 서버의 저장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감청 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과거 내용 전체 확인은 어려웠지만 한 달 기간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시차를 둔 감청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보법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신청하면 관행적으로 포괄적인 감청영장 청구를 했고 법원도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발부했습니다. 기존의 영장에서는 특정인의 카카오톡 전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한 범위를 법원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까지 불거진 감청 논란. 결국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관행적인 영장 발부 방식을 지향하고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확인하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